관직자로 보내야 되겠지. 범죄자로 보내고 싶겠어? 그죠? 한 번에 훅 막 갖다 박어. 돈을 갖다 박던지 막 해. 그렇게 되시면 이제 포국사하게 무너진단 말이에요. 오늘은 정보로 다닐 용기가 없으시거나 망설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을 위해 생일로 보는 나의 운명, 이런 주제를 준비했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 다 틀려요. 각명각성. 사람들마다도 태어난 시도 틀리고 그다음에 조상들도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뭐 월생이라고 해가지고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사주팔자를 볼 때도 철학에서 볼 때도 이게 확률적으로 보시기 때문에 좀 참고만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선생님 그러면은 월별로 한번 나눠볼게요. 네네. 1월부터 12월생까지. 네. 자, 그럼 1월생부터 시작할게요. 1월생 같은 경우에는 음력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1월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찬바람을 뚫고 나가기 때문에 삶 자체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그러니까 고단한 삶이라고 해서 본인이 좀 고단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은 그거를 좀 역경을 좀 많이 좀 견뎌내시고 나서 초반에는 좀 많이 어려우실 수 있는데 사시다 보면 이제 중년 말년에 운수가 트이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역경을 겪고서 버텨내시고 이겨내셨기 때문에 이제 중년 말년에 피시는 거고, 근데 이제 초년에 이렇게 내 삶이 고단하다고 해가지고서 이제 중도에 이렇게 놔버리시거나 끈을 놔버리시거나 하시면 낙오자가 되셔가지고서 생 자체가 끝에까지는 좋지가 않으시니까 꼭 1월생 같은 경우에는 찬바람을 뚫고선 꼭 모진 바람을 좀 이겨내시고 꿋꿋하게 좀 정신 수양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서 버텨내셔야 됩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필요한 개운법 이런 게 있을까요? 1월생 같은 경우에는 개운법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1월생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1월생하고 2월생도 같이 해당돼요. 1월생하고 2월생 같은 경우에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월생하고 2월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 이름이 오행하고 맞는지도 한번 보시고 나서 장명 같은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일이 너무나도 안 풀리고 내가 사는데 너무 고달프다. 내가 온 힘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시면 장명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방법일 수도 있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2월생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2월생 같은 경우에도 1월생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월생 분들도 어떠한 초반에 이제 시도하시는 경우들 시도하시는 거는 좋은데 그 끝까지 매듭을 잘 못 지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오기를 가지시고 좀 끈기를 가지시고 한우물만 파다 보면 분명하게 물은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꼭 굳건하게 마음 드셔서 한우물을 꼭 파세요. 네, 선생님 그럼 3월생 부탁드립니다. 3월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왜 봄에 되면 이제 푸르푸르 싹이 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운이 좋아요. 양기가 좀 많이 가득하기 때문에 양기를 가득 품으시고서 일단은 생각하는 것도 그러시고, 그다음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험 공부나 뭐 어떠한 공부직자나 그런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높은 관으로 가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젊으신 분들 이제 관직으로 가시려고 하는 분들, 공부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최선 다해서 공부하시면 분명히 관을 타고 나실 것입니다. 3월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개운법이라고 하기보다는 본인들 고집들이 있고 본인들 아집들이 있기 때문에 누가 말해도 잘 안 들어.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 직성대로 그냥 밀고 나가시는 게 가장 좋아요. 4월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돌을 좀 많이 닦으셔야 돼요. 공을 좀 많이 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4월 초파일 있잖아요. 부처님 오신 날 아시죠? 4월 초파일생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4월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절에 간다든지 아니면 조상님들을 위해서 뭐 많이 한다든지 나를 위해서라도 많이 기도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좀 공을 좀 많이 쌓고 살으시면 그만큼 또 좋은 일이 있으실 거고, 그리고 4월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화류계 쪽이나 아니면은 정반대로, 화류계는 좀 화려하잖아요. 근데 정반대로 조금 보육이나 아니면 육아나 요런 쪽으로, 요양이나 요런 쪽으로 눈을 뜨신다면 그쪽 분야에서 크게 좀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5, 6월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무난해요. 5, 6월생 분들이 조금 무난한 시기에 나셨기 때문에 5월생, 6월생 분들은 뭐 학업이면 학업, 뭐 아니면 뭐 일이면 일, 뭐 가정 주부시면 주부, 아니면 뭐 직장 다니신 분은 직장 생활
등등 뭐 그다지 크게 막 큰 트러블은 없어요. 일반적으로 사람하고 지내실 때도 큰 트러블 같은 것도 없으시고 일적으로도 막 크게 예민하게 치고 들어오는 것도 없으시고 그냥 진짜로 이렇게 평탄하고 재미가 없는 삶을 좀 살고 계실 거란 말이죠. 근데 5, 6월생 분들이 이렇게 평탄하게 살고 계시다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유혹의 손길들이 들어오거나 유혹의 소리들이 들려와. 어디에 뭘 투자해라. 어디에 뭘 이거 하면 좋대더라. 이런 얘기들을 듣고서 한 번에 훅 막 갖다 박어. 돈을 갖다 박던지 막 해. 그렇게 되시면 이제 포악하게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탄하게 살아가시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제일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는 제일 힘든 거를 본인들이 이제 살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생각하고 계시고 내가 어디에다가 막 자꾸 투자해라 이런 얘기가 들린다고 하더라도 제 말을 기억하셨다가 절대로 이렇게 갖다가 박지 마시고 그냥 나는 이대로 살 거야. 난 평탄하게 사는 게 제일 어렵다 그랬어. 그치만 난 평탄하게 사는 거에 감사해야 돼. 하시고서 그냥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열심히 이렇게 평탄하게 살아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뭐 개운법 같은 그런 거 없어요. 5, 6월생 분들은 그냥 감사하게 사셔야 돼. 7월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운 좀 내세요. 기운들 좀 내셔서 사셔야 돼. 으쌰으쌰 파이팅. 그러니까 삶에 대해서 의지를 많이 가지고 사셔야 된단 말이지. 현재 지금 7월생 분들 이거 제가 말씀하는 게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대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긴 하지만 7월생 분들 같은 경우 굉장히 나태하게 사세요. 굉장히 나태하고 오기 끈기도 좀 부족하신 부분들이 많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 조금 해보다가 안 된다고 하면 집어쳐버리고 이거 조금 하다가 안 된다고 하면 집어쳐버리고 이런 경향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람이 요거 하다가 그만두고 요거 하다가 그만두고 그러면은 끝까지 끝을 못 보잖아. 그러면 계속 끝에 가서도 그래요. 그러니까 요거 하시고서는 요게 괜찮고 나랑 안 맞는다. 요게 나랑 안 맞는다 해가지고 그만두실 게 아니라 내가 버틸 수 있는 기간을 잡고서는 끝까지 좀 버텨보세요. 그러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으실 거고 나태하게 사시면 끝에 가서도 나태하게 사실 거예요. 좋은 꼴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꼭 으쌰으쌰해서 기운 내가지고 좀 활기차게 좀 살아보세요. 8월생 같은 경우에는 활력이 너무 넘친다 그래. 파이팅이 너무 넘치다 보니까 이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사람들하고 마찰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사람들하고 트러블이 날 수도 있고 내가 너무 파이팅이 넘치다 보니까 이제 시비구설이 쌓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 너무 파이팅 넘치고 조금 죽여줄 필요가 있어. 그래서 8월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갑에다가 조그만 빨간색 종이들 있잖아요. 색종이 같은 거 있을 거예요. 빨간 색종이가 아니더라도 빨간색으로 된 뭐 종이 도화지 같은 것도 있을 거야. 빨간 색깔 종이를 이렇게 세모 모양으로 접어가지고서 지갑에다 꽂고 다니세요. 그러면 내 파이팅 넘치는 기운들이 조금은 한 단계가 좀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사람하고 만났을 때도 뭐 부딪히거나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해소가 되실 거니까 참고하시면 조금 지금보다는 인맥이나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좋게 발전이 되실 겁니다. 9월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생이 별 재미가 없어요. 9월생 분들 보면은 지금 낚시 별로 없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조금 활력을 좀 많이 돋우셔야 될 것 같아. 근데 9월생 분들은 그냥 내가 할 일이 없는데도 그냥 바빠. 나 혼자 그냥 할 일이 없이 그냥 바쁜 거라. 그러니까 내가 돌아다녀도 나한테 금전적이나 뭐 나로 뭐 인간적으로나 막 이렇게 도움이 크게 없는데 그냥 나 혼자 바쁜 거야. 여기저기 동분수주 하면서. 그러니까 그게 되게 그냥 쓰잘데기 없는 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9월생 분들은 좀 나를 위해서 좀 투자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취미생활을 좀 갖는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동호회에 가입을 한다든지 등등 해서 좀 나를 위한 여가 시간이나 나를 위한 시간을 좀 많이 가지시면 삶이 조금 더 윤택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보다 더 사시는 게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9월생 분들 좀 기운 내세요. 10월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돈복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돈복이라 그러면 이제 막 태어났을 때부터 큰 돈복을 가지고 태어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일한 만큼 내 노동의 가치를 가지고서 그 노동의 가치를 받은 걸 내가 차곡차곡 모는 그걸 힘을 말을 해요. 제가 알았을 때 돈복은. 근데 10월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차게차게 일해서 벌은 돈을 즉 정리를 해가지고서 모아가지고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10월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먹고 사시는데 큰 지장들이 없어. 그리고 본인들이 더 잘 알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렇기 때문에 10월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건강만 조금 유념해 주시면 돼요. 10월생 분들은 돈 쫓아가다가 내 몸을 잃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서 건강에만 조금 유념을 해주시면 먹고 사시는데 지장 없으십니다.
11월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외기러기 같은 부분들이 많아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가족 새를 보더라도 둥지가 있잖아. 새 둥지에 부모들이 있을 거 아니야. 엄마 새, 아빠 새들 있을 거 아니야. 근데 11월생 분들 같은 경우에 그 새 둥지에 있더라도 나 혼자밖에 없어. 알을 깨고 나 혼자 나와야 된다 그래. 그래서 되게 이렇게 자수성가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알을 깨고 나 혼자 나왔지만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아서 나 혼자서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인고의 끝에 나 혼자 노력을 해가지고서 성공하시는 자수성가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그만큼 노력을 했다는 거고 내가 그만큼 피 흘리는 인내도 있었고 끈기도 있었고 오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성공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11월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뭐 젊으신 분들은 내가 지금 너무 힘들다, 나 혼자다, 나 홀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내가 이 인내를 겪으면 나 분명하게 좋은 일들이 있을 거다. 그리고 말이 좋을 거다. 내 인생 마감이 굉장히 좋을 거다. 내가 후년이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끈기하고 오기고 가지셔가지고서는 버텨내세요. 꼭 자수성가 하셨다는 얘기 꼭 듣게 되실 겁니다. 근데 11월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지금 되시는 일이 진짜 잘 안 되시고 내가 지금 너무너무 지금 힘들다라고 느껴지신다면 그 산소라고 하기도 그렇고 묘를 찾아가지 못하시는 분들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꼭 제가 신의 제자이기 전에 저도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종교적인 견해는 다들 다 개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11월생 분들 같은 경우에 어디든 가가지고서 이제 너무 힘들 때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것보다도 차라리 뭐 내 조상한테 비는 게 제일 좋으니까 묘를 찾아가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묘를 못 찾아가는 경우가 있다라면 뭐 가까운 절에 가서 향을 꽂고 절을 하면서 뭐 내 마음속으로 뭐 조상님들이라도 저를 좀 살펴주세요. 제가 지금 굉장히 힘드니까 내가 마음적으로든 뭐 조상님들이든 뭐 하나님을 찾던 뭐 부처님을 찾던 그렇게 조금 안정을 좀 찾으시면서 요 시기 힘든 시기들을 좀 겪어내시면 분명하게 이제 자수성가해서 잘 먹고 잘 사실 수 있습니다. 12월생 같은 경우에는 인생이 처음에 좀 단추를 좀 잘 잡아줘야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12월생 같은 경우에는 관을 좀 많이 끼고 들어와 있기 때문에 관이라는 게 뭐냐면 관제를 얘기를 해요. 관직에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관아에 갈 수도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초반에 이제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12월생 아이를 두신 부모님 같은 경우에 이 영상을 보신다면 내 아이를 초반에 잘 잡아주셔야 돼. 길을 잘 닦아줘야 돼. 그러니까는 뭐 학업 분야로 보내실 거면 관직자로 보내야 돼. 범죄자로 보내고 싶겠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관직 쪽으로 갈 수 있게끔 공부의 틀을 잡아주셔야 되겠고 방향을 잘 잡아주셔야 되겠고 그게 아니시라면 이제 삐 밖으로 나가서 이제 안 좋은 범죄 쪽으로 이렇게 빠지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 역할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부모님 외에 이제 내가 12월생이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방황하지 마세요. 관제 있으시니까 그냥 나는 뭐 사기칠 생각도 하지 마시고 난 등쳐먹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말빨들도 세 12월생 분들이 이 말도 굉장히 잘하신단 말이지. 그러니까 말로 해가지고서는 잘 먹고 잘 살려면 변호사 쪽 공부를 했었어야 돼. 응? 그럼 관직이잖아 그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안 늦었다 생각하세요. 20대 분들 뭐 10대든 20대 분들이든 30대 분들도 전 안 늦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 관직 자리가 분명하게 꿰차고 있으니까는 그쪽으로 공부를 하신다고 하시면 굉장히 뭐 별이라도 달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이렇게 제가 1월부터 12월생까지 내 운명은 어떻게 되나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초반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거는 그냥 대체적으로 대체적 대부분이 이렇더라라고 해가지고서 얘기를 한 거지 전체가 다 이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 말은 그냥 참고 삼아 들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제가 또 바로바로 연극 떠가지고서 바로바로 그냥 내뱉다 보니까 횡설수설한 것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냥 단어 하나 팩트 딱 잡아가지고 참고하시면 내 삶이 더 윤택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내 월생에는 나쁜 얘기가 많았다. 난 그렇게 뭐 재수가 없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내가 안 좋은 얘기를 들었다 그러면 내가 더 으쌰으쌰 힘을 내가지고 더 열심히 사시면 되는 거고 좋은 얘기가 나왔다. 좋은 얘기가 나왔다 그래서 내가 안일하게 사실 게 아니라 좋은 얘기가 나왔으면 더 잘 살아야 돼요. 응? 그만큼 더 힘든 거예요. 좋은 점사라는 게.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1월생에서 12월생 분들이 더 열심히 으쌰으쌰 살다 보시면 다 좋은 일이 있죠. 힘은 안 들이고서 살 수가 없어요. 인생이라는 게. 그쵸?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모든 분들이 좀 윤택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우리나라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